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어제 하루 쉬었죠? 죄송합니다. 세상이 너무 조용해서 하루 쉬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용한 게 아니죠. 인류는 지금 태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눈 중에 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태풍은 미중전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혹은 자유화, 자유혁명, 동아시아 자유혁명,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제가 재롱을 좀 떨을게요. 존 레논의 노래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인데 Imagine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무지하게 극악한 노래입니다. 이게 1971년 존 레논이 불렀고요. 그때는 비틀즈는 깨졌고 다 솔로로 활동할 때예요. 이거는 제가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1960년대 말에 시작된 해체혁명을 선언한 노래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시면서. 예, 근데 실제로 노래 가사를 보면 이게 완전히 무슨 이 급진 무정부주의 좌파 PC의 거의 교과서 전범과 같은 그런 가사예요. 국가가 없는 세상, 천당과 지옥이 없는 세상, 종교가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사유재산이 없는 세상, 그리고 모두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뭐 이런 황당한 가사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 노래 저는 어디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소름이 쭉 끼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악마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멋있게 제목을 달아보면 악마는 달콤한 시를 읊는다. The devil sings the sweetest song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우리말 시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당 없는 세상을, 지옥 없는 세상을, 푸른 하늘만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만을 위해 사는 세상을 상상해보아. 국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아. 어려울 거 없잖아. 신앙을 위해 서로 죽여야 할 종교가 없는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상상해봐. 날더러 몽상가라 불러도 돼.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뿐인 건 아니지. 언젠가 너희도 우리 편에 설지 몰라. 그때 세상은 하나가 되지. 소유도 재산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 그런데 과연 너희에게 상상할 힘이 있기나 할까? 탐욕도 배고픔도 없는 세상을, 인간으로서의 동지에만 있는 세상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것을 공유하는 세상을 상상해봐. 날더러 몽상가라 불러도 돼.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뿐인 건 아니지. 언젠가 너희도 우리 편에 설지 몰라. 그때 세상은 하나가 되지. 끔찍한 노래죠. 가사를 보면 이 친북, 종북, 공산주의자, 급진무정부주의자들이 말하는, 또 PC 좌파가 말하는 민족파리, 평화파리, 민주파리, 차별 없는 세상 파리, 평등파리, 이게 다 녹아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 해체혁명의 시대, 그러니까 1960년대 말에서 한 50년 동안 미국과 서구를 휩쓴 해체혁명의 시대의 뭐라고 말할까요? 그 혁명가죠, 일종의. 사실은 지금 다 존 레논 파리하고 있는 겁니다. 레닌에서 레논으로 바꿔서 팔았을 뿐이에요. 자, 근데 비틀즈에 이렇게 악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폴 맥카트니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경이죠. Sir 폴 맥카트니죠. 폴 맥카트니 경은
원조 태극기입니다. 2015년 제주도에 와서 왼쪽 그림은 태극기 흔들면서 Hey Jude 그 노래를 부른 그 광경입니다. 맨 마지막 피날레죠. 또한 폴 맥카트니는 원조 반중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2005년에 절대 중국에서 공연 안 한다라고 공언을 했었어요. 그 비틀즈에서 존 레논 같은 철딱선이 없는 혹은 악마적인 마르크스 엉덩이 빠는 그런 인간이 나왔는가 하면 존 레논과 같은 아주 아름답게 늙어가는 할배 예술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마와 천사가 동전의 양면인지도 모르죠. 자, 제가 왜 비틀즈 노래를 했을까요? 비틀즈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악마성이 레논 얘기한 그런 악마성과의 큰 결전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뭐 작게 표현하면 이게 대중전쟁, 미중전쟁이고 크게 표현하면은 자유혁명입니다. 베네수엘라를 태평양 건너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빼고 나면 지금 여기가 세계의 핫스팟입니다. 이 빨간색, 검은색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이 이란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검은색 덩어리, 저게 중국, 북한, 남한, 대만을 가리키는데 이 이란과 오른쪽 덩어리, 이 중남북 대만, 이게 결국은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핫스팟입니다. 이제 남북 대만은 사실은 중국이라 불리는 재앙의 부분 집합입니다. 마두로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역시 중국이라 불리는 재앙의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미국의 거대 민간기고 굉장히 중요한 민간기고 중국이라 불리는 현존 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위원회, 현존 국가 위기 대응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죠. 지난 4월 달에. 앞으로 펼쳐질 일은 뭐냐? 미국은 무역협상을 지질 겁니다. 이거 타결되더라도 무늬만 타결할 거예요. 이게 거의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림에서 이란 뒤에도 중국이 있고 북한 뒤에도 중국이 있고 한국 지구 흔드는 것도 중국이고 대만에서 지금 공작하는 것도 중국이고 중국의 도발이 세계 질서 자체를 위협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세계 질서를 미국의 정신혁명 및 셰일혁명의 바탕에서 재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면 충돌하는 코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태풍의 한가운데 중에도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요해요. 너무나 지리할 정도로 고요해요. 너무나 고요한 시절입니다. 지금 중국 난리 나 있어요. 일단 경기 불황 무지하게 심한 건 아실 거고요. 의외로 외환위기가 심각해요. 지금 중국 기관,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 빌리려고 완전히 눈썹이 휘날리고 신발 밑창이 떨어지도록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개발에 땀나도록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마무시한 통화 남발을 시켜놨다고요. 지금 뭐라 그러죠? 그 버블금융, 관치금융, 부실화된 관치금융, 그 계속 기업들 먹여 살리느라고 어마무시한 통화 남발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가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제 지금 대중전쟁, 미중전쟁을 지금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중국의 3대 위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삐 늦출 필요가 없다. 이거는 차제에 아작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3대 위기 다시 정리합니다. 경기 불황, 두 번째 외환위기, 달러 위기, 세 번째 통화 남발. 중국의 3대 위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전쟁을 고삐를 늦출 리가 없습니다. 타결되더라도 무늬만 타결이고요. 아예 이번에 트럼프 트윗처럼 아마 금요일 날 진짜로 25% 갈 가능성이 지금 있는데요. 트럼프 트윗처럼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 이란, 북한, 대만에 대해서 백기를 안 들고 있거든요. 이 세 개에 대해서 백기 들고 국내에 대해서 신강 지역하고 티벳 지역에 대해서 획기적 자치 정책을 표방을 하면 미국이 아마 풀어줄 겁니다.
그리고 국내 인권 유린 안 하고 그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하면 지금 기독교 탄압 같은 거 살벌하거든요, 중국. 그리고 홍콩 지역 같은 데 탄압도 살벌해요. 예를 들면 원래 홍콩을 반환할 때 홍콩에 있는 사람을 중국으로 체포해 가려면 홍콩 사법당국의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게 엉금엉금해서 중국 본토에서 요구하면 아무 심사 없이 펄쩍 잡아서 넘겨주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홍콩의 그 최소한의 자율성이 원래 반환할 땐 그걸 유지하겠다고 중국이 약속했는데 그 최소한의 자율성 다 깨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그 살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즉 남진아에서의 도발,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도발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북한 손절매하고 대만에 대해서 손 떼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완차이나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얘기하지만 그 타이완과 중국 사이가 참 멀고 먼 다른 경로를 걸어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타이완의 그 상대적 자치의 강화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뭐 이런 성명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금문도 일대에서 군사시설 다 빼고. 그러면 미국이 중국 목 좋은 걸 풀어줄 수 있다. 근데 중국 애들 절대로 안 그러죠.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고 지금 배짜라로 나오고요. 비주얼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가 지금 태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용하지만 이게 태풍이 이동하면서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미국의 지금 그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강경파지만 그 여론 주도자들이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스티브 배넌을 한번 보죠. 스티브 배넌이 이제 얼마 전에 폭스뉴스랑 며칠 전에 저걸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주식회사 미국 코퍼레이트 아메리카가 중국 전체주의 체제에 뒷돈을 대왔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국을 전체주의 반동 내지 전체주의라고 부른 미국 땅에서 최초의 사람은 백모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스펙에 갔을 때 2월 28일 날 거기서 중국을 토탈리테리언 리액션이라고 불렀어요. 전체주의 반동이라고. 그때만 해도 고준창이 그 말 살살 잡아 돌려가지고 오소리테리안 뭐 권위주의, 그러니까 독재 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잡아 돌려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 맞다면 그때만 해도 아마 배넌이 그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중국에 대해서 그냥 토탈리테리안 시스템, 전체주의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유럽, 서유럽에서 공산주의, 빨갱이 그럼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사상이 그렇게 가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놈 이 정도의 뜻인데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안 그러면 저거 유대인 600만 명, 동구 사람 1,500만 명 잡아 죽인 놈들. 저거 스탈린 같이 자기 국민 2천만 명 잡아 죽인 놈들. 저거 모택동 같이 자기 국민 7천만 명 잡아 죽인 놈들. 군인들 말고요. 혁명 후에. 왜 그러면 대학진 때 5천만 정도가 굶어 죽었으니까. 혹은 저거 폴포트 같이 한 3년 사이에 자기 국민의 4분의 1을 잡아 죽인 놈들. 이런 뜻이에요. 전체주의란 뜻은. 굉장히 살벌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해서 토탈리테리안 시스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지도자들이 여론 주도자들이 말한다는 거는 그게 좀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스티브 배넌 뭐라 그랬냐. 월스트리트 머니가 중국 공산당에 돈을 대고 있다. 이제 이 인터뷰가 긴 인터뷰인데 꽤 한 15분짜리인데 저는 한 뭐 몇십 초로 줄였어요. 근데 제가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중 무역을 타결하라는 압력을 미국 큰손들로부터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류허 중국의 부수상 그러니까 무역협상의 중국 측 대표가 방미했을 때 트럼프 만나기 전에 뉴욕에서 미국 경제 거물들과 식사부터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트럼프 너의 미국 사회의 진짜 실력자들하고 중국 사이는 돈독한 거니까 너 까불지 마 임마. 그 메시지 던진 거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배넌이. 자, 배넌 말 잠깐 들어보시죠.
happen to think today was the most important day of Donald Trump's presidency. Really? Yes. But listen, he'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nigged on every deal they've had. Trump said, I'm not going to do this. You're not going to come back and retrade us. I'm going to hit you with the tariffs. And I think this is a very big week in American economic history. I couldn't agree with you. 예. 이게 지난 일요일 날 그 저거 한 직후에요. 그 저기 뭐죠? 그 트럼프가 그러니까 현지 시간 지난 일요일 날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협상 걷어치우고 금요일부터 무역 협상 계속 가고 그것과 상관없이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금요일부터 지금 10%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수익 상품군에 대해서 25%로 올리고 아직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그 3,200~300억 불 규모의 또 다른 상품군에 대해서는 관세부가 검토하겠다라는 초강경 트윗을 날린 지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의 그 인터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지금 들려드린 부분에는 바로 이 사건이 트럼프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또 이 사건이 미국 경제사에 있어서 미국 경제 역사, 미국 경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점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배넌이. 맞는 얘기일 수 있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중국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란을 보시죠. 이란은 앞으로 미국이 지금 하겠다는 건 뭐냐. 널 꼼지락달싹하면 폭격으로 무력화시키고 경제봉쇄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봉쇄는 일단 갖고 이제 철강 구리까지 경제봉쇄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꼼지락달싹하면 폭격으로 무력화시키겠다. 폼페오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란이 무슨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겠다 그러는데 오케이 너희 움직이나 못 움직이나 한번 두고 보자. 이게 뭐냐면 군사력으로 붙으면 이게 게임이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판다고. 그래서 미 국무성에서는 바로 어저께 추가 제재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아주 빨리 매우 빨리 very soon 실행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고요. 폼페오는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죠. 이라크를 전격 방문하는 거는 이란도 물론 이란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약 5천 명의 미군 그 다음에 이라크 정부 그 다음에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를 다지는 거예요. 우리 이란 패면 팬다. 준비해라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이란은 군사가 만약에 패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